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8주 동안 영상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주 동안 단가, 견적, 고객 대응, 클레임 구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주제는 달랐지만 공통으로 흐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8주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국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항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가? 예.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는 단가 문제, 고객 문제, 일정 문제.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항상 같은 지점에서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거나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구조. 그래서 문제는 바뀌어도 패턴 자체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공통 기준 첫 번째, 단가 기준. 첫 번째 공통 기준은 단가입니다.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최소 단가선을 정리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시간, 체력, 인원, 이 세 가지를 계산하지 않으면 단가는 감정에 흔들립니다. 단가가 흔들리면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 기준 두 번째, 고객 대응 기준. 두 번째는 고객 대응 기준입니다. 작업 범위, 추가 비용, 책임선. 이걸 문서로 남기고 설명하고 확인받았는가? 이 과정이 빠지면 클레임은 결국 다시 반복됩니다. 공통 기준 세 번째, 일정과 체력 관리. 세 번째는 일정과 체력 관리입니다. 하루를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리듬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무리한 일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판단이 흐려지면 단가와 대응 기준이 무너집니다. 결국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이 연결되는 구조. 단가 기준이 있으면 무리한 현장을 걸러낼 수 있고 고객 대응 기준이 있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일정 기준이 있으면 체력이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구조는 안정됩니다. 그럼 앞으로 방향, 확정보다 안정, 이게 우선시돼야 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확장은 기준이 정리된 다음 단계입니다. 기준 없이 확장을 하게 되면 문제만 커집니다. 8주 정리의 핵심 메시지. 8주 동안 계속 이야기한 건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더 잘하는 법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법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입주 청소로 예를 들어드리면, 입주 청소를 조금 하셨던 분이 좀 일머리가 있으신 분이 구조를 갑자기 확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 구조를 확장할 때 첫 번째는 당연히 팀장님들이시겠죠. 근데 이 팀장님들이 검증 안 된 팀장님들을 쓰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일단은 본인이 하루 두 집을 만약에 소화했던 대표님이라면 팀을 확장했기 때문에 하루에 네 다섯 집, 많게는 여섯 일곱 집, 이렇게 소화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팀원들, 팀장님들 그 페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광고를 해야 그만한 오더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도구를 받는 체계라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라고 있죠. 수수료가 당연히 높아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의 10%는 100만 원이에요. 예. 이만큼 수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구조를 안 잡고 만약에 확장을 했어요. 자신감에. 입주 청소 별거 없네. 근데 실상으로는 그렇게 쉽게 될까요? 아닙니다.
AS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AS. 왜 나오냐? 이 팀장님 잘못도 있겠지만 검증되지 않는 팀장님을 쓰셨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만큼 본인 오더를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본인 팀 혹은 본인은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AS를 갈 시간이 있을까요? 근데 고객이 그 사정을 과연 봐줄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당장 오늘 입주를 해야 되는데 AS를 당장 오늘 받아야 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도. 그럼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고객은 당연히 응당, 정당히 받아야 될 그 AS를 받으시는 신청을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당장에 오늘 내 일정도 소화를 해야 되고 AS도 가야 돼. 그렇게 되면 오늘 일이 또 부실하게 처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부랴부랴 AS 현장을 가겠죠? 그러면 AS 막았어. 예. 그래서 넘어갔어. 다행히도 잘 처리가 됐어. 근데 오늘 현장이 또 내일의 AS 현장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확장했을 때 모든 회사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어찌됐든 청소일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이 AS나 사람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제가 확장을 했잖아요. 네, 한 입주 3개월, 6개월 해서 확장을 했어. 그래서 이제 팀장을 부리는 대표가 됐어. 두 팀을 이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A팀에서 AS가 났어요. 그래서 그 AS 처리를 했어. 근데 이게 반복돼. 그러면 A 팀장한테 제가 좋은 말이 나갈 수 있을까요?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예. 그렇게 뭐 분열이 일어나겠죠. A 팀장은 A 팀장 나름대로 난 열심히 했다라고 반박을 할 테고, 예.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회사 구조도 무너지고 팀 구조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그 팀장이 갑자기 그만둡니다. 아이 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나가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구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어찌됐든 정리를 해드리면 단가, 고객, 일정 이 세 가지를 공통 기준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방향성입니다. 이거 알고 가느냐, 겪고 나서 배우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180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